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6장 선생이 된 찬성. 이튿날 아침 찬성이 눈을 뜨자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옛 노인과 양 씨는 벌써 일어나 일을 하고 있었으나 손님인 찬성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찬성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양 씨가 다가와 인사했다. 지난밤에 잘 쉬었소? 고생이 많았나 보. 아주 피곤해 보이던데. 찬성은 너무나 친절한 양 씨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순회에서 진정한 친구를 한 명 더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찬성이 말했다. 하늘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어르신께 이런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네,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말게. 모든 일이 어떻게든 좋게 해결될 거야. 자, 이리 오게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네. 바깥 양반은 아랫마을에 가셨으니 원한다면 먼저 아침을 먹게나. 찬성이 아침을 먹고 난 후에도 얘 노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찬성은 샘을 구경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집에서 70m가량 떨어진 곳에 깨끗한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개울은 폭이 3m 정도 되었고 깊이는 발목이 잠기는 정도였다. 절벽 밑으로 난 틈에서부터 물이 흘러 생긴 개울이었다. 개울에서 갈라진 물줄기 하나가 방앗간으로 흘러들어가 큰 물통으로 이어졌다. 그 물통에 물이 가득 차면 물이 쏟아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못으로 흘러갔다. 그 순간 갑자기 큰 나무 기둥이 절구통을 내리쳤다. 찬성은 잠시 나무 기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그가 살던 남쪽 지방에서는 이런 방앗간을 본 적이 없었다. 찬성은 구경하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옛 노인이 다가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찬성의 옆으로 다가온 옛 노인은 방앗간에 열중해 있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지난밤에는 잘 잤는가? 예, 잘 잤습니다. 이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 동안이나 멈추어 넋을 잃고 구경했습니다. 제가 갚지 못할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 생각인가? 이렇게 서둘러 갈 작정인가? 찬성은 주저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저 덕정까지는 얼마나 멉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 노인이 대답했다. 그곳은 여기서 멀지 않네. 8.5km 정도 떨어져 있지. 그런데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여기엔 두 마을을 위한 서당이 하나 있다네. 바로 저기 있는 서당이세. 그런데 2달 전에 훈장이 떠난 후 지금까지 다른 선생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자네의 생김새나 말하는 것을 보니 나는 자네가 충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 싶었지. 그래서 자네를 마을 서당의 선생으로 추천했네. 만일 자네가 좋다면 그 일을 맡아주게나. 사례가 많진 않지만 분명히 먹고 사는 정도는 해결될 것이야. 자, 어떤가? 찬성의 눈이 촉촉히 젖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어떻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르신께서 제안하신 그 일을 맡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어르신께 받은 은혜를 갚을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찬성은 한찬성이 아니라 예찬성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순회에서 선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게 보낸 4년 동안의 세월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해를 거듭할수록 찬성은 그의 아버지처럼 키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진 청년으로 자라갔다. 그는 선생으로서 마을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소년 시절의 부드러운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용모가 준수했으며 깨끗하고 단정한 학자의 인상을 지닌 사려 깊은 선생이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과 눈에는 단순히 친절한 학자 같아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으나 동시에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견디는 모습이 비쳤다. 비록 찬성은 시간을 대부분 서당에서 보냈지만 결코 선생으로만 지내지는 않았다. 그는 자연을 사랑했으며 서당 일이 끝나고 나면 방앗간이나 밭에서 노인을 도왔다. 뒷산에 꿩들이 아주 많았다. 찬성은 일찍이 노인의 오래된 엽총으로 새 잡는 기술을 배웠다. 엽총 쏘는 일은 사냥꾼처럼 고도의 기술을 요구했다. 언젠가 살쾡이가 농부들의 개와 송아지를 공격하여 소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때 찬성은 노인과 다른 4사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기다리고 있다가 총알 한 방으로 이 무서운 야수를 잡았다. 온 마을 사람들이 찬성 덕분에 더 큰 혜택을 누린 일도 있었다. 찬성은 처음부터 샘에 관심이 많았다. 이 샘은 여름과 겨울에 많은 물을 흘려보냈다. 샘에서 많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찬성은 깜짝 놀랐다. 그는 그 물이 옛 노인의 방앗간으로 흘러가는 것 외에 다르게는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만일 이 물을 마을 너머에 있는 밭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면 정말 큰 복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밭들이 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물들이 저장되지 않은 채 아래 강물과 합쳐져 흘러가 버렸다. 만약 샘 주위에 둑을 쌓는다면 그 수원지의 물의 높이가 높아지지 않을까? 옛 노인과 마을 사람들은 찬성의 생각을 듣고서도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다. 만약 그런 일이 가능했더라면 왜 진작에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찬성은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노인은 그렇게 할 경우 방앗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했다. 그러자 찬성이 말했다. 방앗간이 무너진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방앗간의 힘이 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옛 노인은 찬성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실험적인 도전을 허락했다. 찬성의 계획에 온 마을 사람들이 흥분했다. 그것을 정말 그럴싸하게 여기는 이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비웃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의 모임에서 모두가 이 일을 돕기로 결정했다. 아침부터 마을이 온통 시끄럽다. 언제 시작하며 어디에 쪽을 쌓아야 할지를 열띠게 의논했다. 그날 이 마을에서는 동양의 어느 마을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가 나타났다.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또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만 그 권리를 사용했다. 모두가 다 의견을 말한 후에 찬성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결국 찬성의 계획이 채택되었고 일이 시작되었다. 가장 높이 있는 밭에서부터 샘까지 일직선상 3미터 간격으로 뚝을 2개 세워야 했다. 우선 사람들을 여러 조로 나누었다. 6명이 한 조를 이루었고 조별로 2개의 삽이 지급되었다. 3명당 삽이 하나라니 동양인을 잘 모르는 서양인들에게는 우습게 보일지 모른다. 이 방법은 너무 느린 것 같아. 찬성은 삽으로 작업하는 것이 더딘 것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었다. 찬성은 삽의 양쪽에 단단히 줄을 묶어서 그 줄을 당겨 삽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고는 각 조에서 줄을 끌어당겨 삽으로 올릴 힘센 2사람을 양쪽에 세웠다. 준비됐습니까? 사람들은 삽을 땅속 깊이 찔러 넣었다. 이야! 그리고 발로 한 번 더 삽을 눌렀다. 악! 그러고는 양쪽에서 줄을 세게 당겨 깊이 들어간 삽이 땅속의 흙을 최대한 많이 퍼올리도록 했다. 상당한 흙이 들어올려져 6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날아갔다. 이야, 악, 차차, 악. 마치 학생들의 응원 소리 같았다. 오후 3시쯤 되자 샘에서 6미터 정도만 남겨놓고 수로가 거의 완성되었다. 다들 막바지 작업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았다. 물은 얼음같이 차가웠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무릎까지 잠기는 개울에 들어가 바닥에서 진흙과 모래를 퍼올렸다. 개울가에서는 돌들과 나뭇가지를 건져냈다. 다들 말할 필요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여 개울과 새로운 수로를 연결하였다. 물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게 흐르더니 점차 세차게 성난 것처럼 물이 흘러들었다. 바닥에 점점 물이 차올라 서서히 샘물 높이까지 높아지더니 어느 순간 차오르기를 멈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1분, 5분, 10분. 시간이 흐르는데도 수면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았다. 둑에 대해 비관적이었던 사람들이 거봐, 안 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조금씩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길고 마른 새로운 도랑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물이 흘러들었다.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끊임없이 물이 차오르면서 마른 땅이 충분히 젖어 들어갔다. 좋다, 좋다, 됐소, 됐소. 사람들은 다 함께 삽을 들고 탄성을 질렀다. 그들은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면서 물줄기가 차올라 논밭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모두에게 물이 꼭 필요할 시기였다. 이 20m가량의 도랑을 만들기 전까지 그들은 물이 있는 데서부터 산등성이까지 물을 대느라 전쟁을 치렀다.
그러나 이제 마을 사람들의 힘을 합쳐 열심히 뚝을 만들어 쉽게 물을 댈 수 있는 수로를 완성하였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 양의 물이면 충분했다. 해가 아릴령 뒤로 넘어가면서 수로의 흙탕물은 황금색으로 변했다. 이 황금색 물결이 이제 곧 순회가 황금추수를 맞이하는 좋은 시절을 보게 되리라고 예언하는 것만 같았다.